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지만 등을 돌린 순간 기운이 쫙 빠지고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지요. 더 위험한 건 그들이 처음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정도면 무난하겠지라며 경계심을 푼 사이 그들은 당신 삶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잘하면 바뀌겠지,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달라지겠지 하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 후회와 눈물만 남았던 기억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곁에 두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관계 가지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고 덤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도 얻으실 거예요. 혹시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지요. 관계에서 주는 것보다 받기만을 원하며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처음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곧 그들의 세계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맛있는 요리는 항상 그들의 젓가락이 먼저 건드립니다. 여행을 가면 좋은 좌석, 좋은 숙소, 좋은 사진 각도는 전부 그들의 차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점이죠. 내가 선택했으니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이 배려해준 만큼 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자기 뜻이 어긋나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공은 투명 인간이 한 일처럼 무시됩니다. 끝없는 갈증을 품은 우물에 물을 붓는 꼴이지요. 처음엔 친절이 다가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호구 취급을 하기 십상입니다.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교묘히 조종하려 듭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요구와 불만,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속에서 당신은 지치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와는 단칼에 인연을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고통을 즐기고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실패에서 우월감을, 타인의 성취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위로와 축하를 건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를 짓거나 배 아파하지요. 당신이 감기에 걸려 알아 누우면 괜찮아? 하고 묻는 표정 뒤로 잔잔한 미소가 스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축하한다며 웃지만 입꼬리가 떨립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성취는 곧 자신의 패배이자 굴욕이죠.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어렵게 창업에 성공해 인터뷰를 했다더니 뒤돌아서서 태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초보 사장들 인터뷰 잘도 하더라. 오래 못 버티면 어쩌려고. 그 한마디에 인터뷰 기사보다 수백 배 강력한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어도 모자라는 세상에서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먹고 자존감을 키웁니다. 곁에 두면 당신 내면의 햇살이 서서히 가려집니다.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고 슬픔을 털어놓을 공간도 허락되지 않지요.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는 은근히 퍼져나와 결국 당신의 목표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잘 될 때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서서히 고갈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꺾이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당신이 가진 좋은 기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비밀과 약점을 손쉽게 퍼뜨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무기로 쓰는 교묘한 입방정꾼입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거나 약점을 재미삼아 입에 올리는 입이 가벼운 유형이지요. 어떤 이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책임이며 때론 의도적인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벼운 수다로 시작해 너니까 말하는 건데라며 슬쩍 귓속말을 건넵니다. 문제는 그 귓속말이 다음 날엔 단체 대화방의 밑장 깔기 소재가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속내를 털어놓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긴 나만 알고 있을 게라던 그 친구는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그 사람 사실 이런 사정이 있대라며 나의 상처를 가십거리로 던졌죠. 무의식적 실수로 한 번 그랬다면 용서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후에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체질이자 악의입니다. 더 끔찍하고 위험한 부류는 당신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폭탄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 다 알게 될걸. 이처럼 입안에 교활한 칼날을 숨긴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그 칼은 언제든 당신을 겨눕니다. 당신의 상처가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순간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입방정꾼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침묵과 거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단하고 농담에도 쉽게 웃어주지 마세요. 별것 아닌 일에 왜 그래? 하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교활한 술수를 펼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신의 비밀과 상처는 지켜져야 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네 번째는 감정을 조작하는 교활한 가스라이팅 전문가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감옥입니다.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자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함께 있을수록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결국엔 파괴해버리는 위험한 술수입니다. 보이는 건 왜곡된 한 조각뿐이라 결국 내가 틀렸나 하는 의심이 스스로 싹트게 되죠. 가스라이터의 교활한 술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러자 당신 옆에 가스라이터는 웃으며 속삭입니다. 저 사람, 널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엔 웃어넘기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상대방의 친절마저 의심하게 되고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가스라이팅하는 교활한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가스라이터들이 원하는 결과이며 당신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기 위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술수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무기는 조용하면서도 치밀한 왜곡입니다. 현실을 잘게 잘라 그들이 짠 퍼즐로 다시 맞추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네가 예민해서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기 생각을 숨기고 표정을 감추고 결국 자신의 감정마저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눈치로 살아가는 하루가 반복되면 언젠가는 거울 속 얼굴도 낯설어집니다. 가스라이터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며 책임을 미끄러뜨리죠. 상대가 뻔뻔하리만치 사과를 잘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되려 당신을 설득하려 들거나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만든다면 매우 위험한 빨간 경보입니다. 당장 벗어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들이 처음엔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취향과 일정을 외우고 필요를 선뜻 채워주지요. 하지만 그 친절은 교활하게 던져진 미끼입니다. 호의를 베푼 만큼 되갚을 것을 요구하고
당신이 거절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라는 감정적 채무를 들이밉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 손에 조종당합니다. 이 감정의 족쇄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단절뿐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옳다는 믿음을 되찾고 단칼에 손절을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은근히 선을 넘으며 호의를 호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승낙하면 그들은 그 문이 자신을 위한 회전문인 줄로 압니다. 다음 방문 땐 부탁이 2배, 3배로 늘어나 있지요. 그들은 수위를 조절하며 간을 보면서 조금씩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처음엔 나를 믿고 요청하는구나 싶어 뿌듯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부탁은 점점 더 깊고 치밀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소소한 부탁이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나중 가서는 무리가 되는 부탁까지도 뻔뻔하게 요구하곤 합니다. 금전적인 부탁이나 체면을 망가뜨리는 부탁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지요. 당신이 거절이라도 한다면 너무하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고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도움을 청하면 이번엔 곤란해라며 슬쩍 발걸음을 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베푸는 친절을 권리처럼 여기고 한 번 허용한 선을 조금씩 더 밀어붙입니다. 약자를 향해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한 전형적인 강강약약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한 기준과 냉정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요구를 막지 않으면 당신의 자원과 인내심도 바닥나고 삶이 매우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약삭빠른 사람들은 상대를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을 잘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절은 선물이지만 반복되는 친절은 의무로 오해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 행위는 무례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인 셈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무리가 되는 부탁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이 부담으로 변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배려 위에서만 가능했던 모래성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꿀잠과 같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밤새 포근히 지켜주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침대입니다. 처음엔 푹신한 듯 보이지만 몸을 맡기는 순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가라앉습니다. 무너져버린 담장은 다시 쌓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무너지지 않을 벽을 선택해야 합니다. 5가지 유형을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마음속 경고등은 켜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봐온 사이니까 자꾸만 이유를 대며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필수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살필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햇볕이 들고 새로운 새싹과 꽃을 틔울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힘든 인연에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혼자만의 평화로움을 즐기는 편이 낫다는 말도 있지요.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유형을 떠올려보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꼭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하신다면 인간관계에서 피눈물 흘릴 일을 많이 방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다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듣고 마음속에 잘 새겨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도 있지만 등을 돌린 순간 기운이 쫙 빠지고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지요. 더 위험한 건 그들이 처음엔 늘 괜찮은 사람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정도면 무난하겠지라며 경계심을 푼 사이 그들은 당신 삶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잘하면 바뀌겠지,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면 달라지겠지 하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 후회와 눈물만 남았던 기억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곁에 두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관계 가지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고 덤으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도 얻으실 거예요. 혹시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지요. 관계에서 주는 것보다 받기만을 원하며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처음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곧 그들의 세계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맛있는 요리는 항상 그들의 젓가락이 먼저 건드립니다. 여행을 가면 좋은 좌석, 좋은 숙소, 좋은 사진 각도는 전부 그들의 차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점이죠. 내가 선택했으니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이 배려해 준 만큼 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자기 뜻이 어긋나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 공은 투명 인간이 한 일처럼 무시됩니다. 끝없는 갈증을 품은 우물에 물을 붓는 꼴이지요. 처음엔 친절히 다가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호구 취급을 하기 십상입니다.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교묘히 조종하려 듭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요구와 불만,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속에서 당신은 지치고 삶은 피폐해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와는 단칼에 인연을 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고통을 즐기고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실패에서 우월감을, 타인의 성취에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위로와 축하를 건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를 짓거나 배 아파하지요. 당신이 감기에 걸려 알아누우면 괜찮아? 하고 묻는 표정 뒤로 잔잔한 미소가 스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축하한다며 웃지만 입꼬리가 떨립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성취는 곧 자신의 패배이자 굴욕이죠.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어렵게 창업에 성공해 인터뷰를 했다더니 뒤돌아서서 태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초보 사장들 인터뷰 잘도 하더라. 오래 못 버티면 어쩌려고. 그 한마디에 인터뷰 기사보다 수백 배 강력한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어도 모자라는 세상에서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먹고 자존감을 키웁니다. 곁에 두면 당신 내면의 햇살이 서서히 가려집니다.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하고 슬픔을 털어놓을 공간도 허락되지 않지요.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는 은근히 퍼져나와 결국 당신의 목표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묘한 만족감을 느끼고 잘 될 때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서서히 고갈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꺾이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당신이 가진 좋은 기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비밀과 약점을 손쉽게 퍼뜨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무기로 쓰는 교묘한 입방정꾼입니다. 비밀을 쉽게 누설하거나 약점을 재미삼아 입에 올리는 입이 가벼운 유형이지요. 어떤 이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무심이 아니라 무책임이며 때론 의도적인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벼운 수다로 시작해 너니까 말하는 건데라며 슬쩍 귓속말을 건넵니다. 문제는 그 귓속말이 다음 날엔 단체 대화방에 밑장 깔기 소재가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속내를 털어놓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긴 나만 알고 있을 게라던 그 친구는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그 사람 사실 이런 사정이 있대라며 나의 상처를 가십거리로 던졌죠. 무의식적 실수로 한 번 그랬다면 용서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후에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체질이자 악의입니다. 더 끔찍하고 위험한 부류는 당신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폭탄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 다 알게 될걸. 이처럼 입안에 교활한 칼날을 숨긴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그 칼은 언제든 당신을 겨눕니다. 당신의 상처가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순간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입방정꾼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침묵과 거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단하고 농담에도 쉽게 웃어주지 마세요. 별것 아닌 일에 왜 그래? 하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교활한 술수를 펼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세요. 당신의 비밀과 상처는 지켜져야 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네 번째는 감정을 조작하는 교활한 가스라이팅 전문가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감옥입니다.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자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함께 있을수록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결국엔 파괴해버리는 위험한 술수입니다. 보이는 건 왜곡된 한 조각뿐이라 결국 내가 틀렸나 하는 의심이 스스로 싹트게 되죠. 가스라이터의 교활한 술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러자 당신 옆에 가스라이터는 웃으며 속삭입니다. 저 사람, 널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엔 웃어넘기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상대방의 친절마저 의심하게 되고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가스라이팅하는 교활한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가스라이터들이 원하는 결과이며 당신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기 위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술수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무기는 조용하면서도 치밀한 왜곡입니다. 현실을 잘게 잘라 그들이 짠 퍼즐로 다시 맞추죠.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네가 예민해서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너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기 생각을 숨기고 표정을 감추고 결국 자신의 감정마저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눈치로 살아가는 하루가 반복되면 언젠가는 거울 속 얼굴도 낯설어집니다. 가스라이터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라며 책임을 미끄러뜨리죠. 상대가 뻔뻔하리만치 사과를 잘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되려 당신을 설득하려 들거나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만든다면 매우 위험한 빨간 경보입니다. 당장 벗어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들이 처음엔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취향과 일정을 외우고 필요를 선뜻 채워주지요.
하지만 그 친절은 교활하게 던져진 미끼입니다. 호의를 베푼 만큼 되갚을 것을 요구하고 당신이 거절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라는 감정적 채무를 들이밉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들 손에 조종당합니다. 이 감정의 족쇄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단절뿐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옳다는 믿음을 되찾고 단칼에 손절을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은근히 선을 넘으며 호의를 호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승낙하면 그들은 그 문이 자신을 위한 회전문인 줄로 압니다. 다음 방문 땐 부탁이 2배, 3배로 늘어나 있지요. 그들은 수위를 조절하며 간을 보면서 조금씩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처음엔 나를 믿고 요청하는구나 싶어 뿌듯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부탁은 점점 더 깊고 치밀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소소한 부탁이잖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나중 가서는 무리가 되는 부탁까지도 뻔뻔하게 요구하곤 합니다. 금전적인 부탁이나 체면을 망가뜨리는 부탁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지요. 당신이 거절이라도 한다면 너무하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고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도움을 청하면 이번엔 곤란해라며 슬쩍 발걸음을 뺍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베푸는 친절을 권리처럼 여기고 한번 허용한 선을 조금씩 더 밀어붙입니다. 약자를 향해선 강하고 강자 앞에선 약한 전형적인 강강약약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한 기준과 냉정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요구를 막지 않으면 당신의 자원과 인내심도 바닥나고 삶이 매우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약삭빠른 사람들은 상대를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남을 잘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절은 선물이지만 반복되는 친절은 의무로 오해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긋는 행위는 무례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인 셈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무리가 되는 부탁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탁이 부담으로 변하는 순간 미안하지만 어렵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뒤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배려 위에서만 가능했던 모래성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꿀잠과 같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밤새 포근히 지켜주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침대입니다. 처음엔 푹신한 듯 보이지만 몸을 맡기는 순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가라앉습니다. 무너져버린 담장은 다시 쌓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무너지지 않을 벽을 선택해야 합니다. 5가지 유형을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마음속 경고등은 켜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오래 봐온 사이니까 자꾸만 이유를 대며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필수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살필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햇볕이 들고 새로운 새싹과 꽃을 틔울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힘든 인연에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혼자만의 평화로움을 즐기는 편이 낫다는 말도 있지요.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유형을 떠올려보며 필요하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꼭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하신다면 인간관계에서 피눈물 흘릴 일을 많이 방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